예, 오늘은 그 보강 수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찰의 결과 분석 부분 유저 프로파일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그 관찰 조사의 다양한 결과 분석하는 방법들을 쭉 살펴봤죠. 어, 오늘 살펴볼 내용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 유저 프로파일링 하는 방법도 보고서에 또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유저 프로파일링의 결과물을 예제로 보여드리는 내용이에요. 유저 프로파일링이라는 건 바로 관찰 대상자들의 프로파일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직접 그 대상자였던 직장 초년생 25세의 여자 직장인을 인터뷰한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저 프로파일링에 보면 각각 그 이 유저 관찰 대상자의 특징적인 측면들을 이렇게 열정, 자기관리, 조화 추구, 지성미, 그리고 화장 노하우까지 이렇게 5가지 섹터로 나누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정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 관리는 이렇게 화장을 안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성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하는 자기 관리에 대한 내용, 조화 추구한다는 거, 그리고 지성미를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한다. 화장 노하우는 이렇게 정리된다.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된 사진들을 쭉 정리해서 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프로파일링은 조사 목적에 따라서 또 적합한 내용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나리오 메이킹이라는 것도 역시 조사 보고서에, 결과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찰한 결과, 유저의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쭉 정리했죠. 이게 그 해외 출장을 다녀온 대상자의 결과물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발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항에서 그 사전 행동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했고,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 구성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출장 떠나기 5일 전부터 이런 준비를 했다라는 것도 그 시나리오에 정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컨크리팅이다라는 것은 컨셉을 이제 단단하게 굳힌다라고 해서 컨셉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뭐 모바일 네트워크 프로덕트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제품 개발에 이런 보고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한 손으로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하고, 땀에 배지 않는 재질로 구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손고리에 착탈되는 이어폰이 있으면 좋겠고, 또 디지털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품 개발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 또한 관찰 결과에 들어가는 보고서의 일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관찰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 관찰 그 보고서 같은 경우는 강의 내용이 다 엠브레인 디자인 리서치 팀에서 구성한 내용들로 제가 또 재구성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고 문헌이라고 나오는 것도 이런 카이스트의 이건표 교수가 자문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이고, 그리고 다양한 해외 자료들, 그리고 체험 마케팅, 뭐 경험 마케팅이라는 참고 문헌까지 논문과 문헌까지 해서 다 참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찰 조사라는 게 굉장히 정교하고 또 굉장히 과학적이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포함되는 그러한 조사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정량조사나 정성조사하고는 다른 굉장히 아주 막대한 그 분량의 결과 보고서도 만들어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을 또 활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디자인 리서치 팀이라는 곳에서 이 관찰 조사를 주로 수행했고, 그 관찰 조사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이 3년여에 걸친 트레이닝과 교육을 통해서 이 관찰 조사의 기법들을 굉장히 열심히 숙련해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관찰 조사가 최근에는 좀 더 많이 시행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실제 많은 회사에서 그렇게 수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이제 관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리서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온라인 리서치, 뭐 인터넷 리서치와 관련된 내용은 역시 이것도 제가 이제 엠브레인에 있으면서 이 온라인 리서치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다 개발한 주역으로서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엠브레인에서 썼던 그 온라인 리서치 소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의 자료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엠브레인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강의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온라인 리서치의 내용은 우선 온라인 리서치와 오프라인 리서치에 비교해 놓은 부분이 첫 번째 파트에 들어가 있고, 온라인 정량조사라는 파트와 온라인 정성조사라는 파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분리돼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정성조사뿐만이 아니라 정성조사를 하는 것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뭐 온라인 리서치의 미래라는 것은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이 미래를 살펴본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 오히려 온라인 리서치가 굉장히 일반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측했던 부분이 더 구체화되어 있고 현실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 리서치라는 게 지금은 일반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과 한 십수년 전만 해도 굉장히 새로운 영역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마케팅 조사의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측면이 실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변해 있는 거잖아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죠? 그리고 스탠드 언론에서 네트워크로, 그리고 유무선 북합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인터넷 리서치라는 게
필요하게 됐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런 오프라인으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는 것 자체가 힘겨운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터넷 리서치라는 게 더 확산되는, 더욱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우리 코로나 이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도 마케팅 리서치에서 인터넷 리서치가 점점 더 비중이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뭐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인터넷 리서치가, 온라인 리서치가 완전히 그 더 주종이 된, 주로 활용하는 조사의 하나의 패러다임이 돼버렸다라고도 볼 수 있죠. 어,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게더링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디언스를 측정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 산업에서의 리서치가 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회사들의 그 퍼포먼스, 그 인터넷을 통한 많은 노력들이 측정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죠. 이 조사의 변화한 측면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정리할 당시만 해도 2005년도 그 시점이었는데, 그 이후에 변해 있는 미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온라인 조사 시스템 개발 및 패널이 구축되기 시작한 시점은 98년도예요. 이게 이제 패널 리서치라는 그 엠브레인의 이전 사명, 그 창업 당시에 인터넷 리서치라는 걸 하기 위해서 회사가 만들어졌고, 그런 시스템 개발과 패널 구축에 가장 선두 입장에 놓여 있던 회사가 엠브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엠브레인이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를 내고, 그 외 몇몇 회사들이 이제 이런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오프라인의 시장 조사 회사들의 제휴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온라인 조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일어나고, 실제 온라인 시장 조사 업계에 구조조정이 일어난 시점이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정량 조사가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런 시점이 2004, 5년도.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조사 회사들도 이런 패널 구축을 시작하기 시작한 게 2005년도 즈음입니다.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다 패널을 구축하고 있죠. 뭐 대표적인 항공 리서치, 그 다음에 뭐 갤럽, 이런 회사들도 다 패널들을 구축하고, 그 이후에 생겨난 여러 회사들도 패널 구축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패널 가입한 회사들도 엠브레인이나 항공 리서치 말고도 또 다른 회사에 패널 가입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런 회사들도 이제 인터넷 리서치 시장에 진입해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리서치의 유형은 우리가 그 정량조사에서 사실은 살펴봤던, 그죠? 오프라인 정량조사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정성조사들, 쭉 앞에서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이죠. 그 중에서 이제 온라인 정량조사를 하는 걸 이제 웹 서베이, 그 다음에 이메일 서베이 등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우리가 정량조사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보면서 그 중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가능한 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웹 서베이로 가능한 영역은 사실은 그렇게 좀 아주 많이 확대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개별 면접 조사 부분을 어, 온라인 정량 조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흡수를 하고 있고요. 뭐 전화 면접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편 조사 하던 것들도 웹 서베이로 다 하고 있죠. 그 외에 뭐 CLT나 HUT 이런 거는 이것도 인터넷 리서치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 부분은 인터넷 리서치가 아닌 현장에서 또 시험 같은 것들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가정에 유치를 하고 나서 제품 테스트하는 거는 얼마든지 인터넷 리서치가 가능하죠. 그 외에 이제 온라인 정성조사도 어, 제가 직접 그 개발해서 진행했던 어, 시점이 바로 2002, 3년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2002년도 이전에 제가 광고 대행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정성조사를 또 실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광고 관련된 컨셉 추출하는 조사, 그런 것들을 인터넷 리서치로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FGI 룸을 구축하고 그 대화하는 그 부분을, 지금은 줌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화상으로도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화상은 좀 어려웠어요. 또 카메라를 갖고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시스템 좋은 컴퓨터를 갖고 있거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냥 인터넷상에서 채팅하는 그런 방식으로 초창기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온라인 FGI도 실제 지금은 충분히 다 가능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온라인 리서치의 정의를 보면 뭐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충분히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설문에 답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웹 서버라는 거에 그 데이터 응답이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들이 다 저장되게끔 시스템으로 다 연결돼 있죠. 그리고 지금도 이 방식을 쓰고 있잖아요. 이메일을 통해서 그 대상자들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대상자에 맞으면 응답이 진행되고 설문이 진행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중단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앞에 부분에서 스크리닝 퀘스천들이 제시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적합한 응답자다라고 하면 계속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중단이 되는 그런 방식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장단점을 비교해 놓은 자료인데요. 뭐 온라인 경량조사의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죠. 그죠? 비용 적게 들고 시간 굉장히 빨리 끝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우리가 면접원 오류, 즉 비표본 오차와 관련된 부분, 그런 오류도 배제할 수 있고,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진 뒤에 바로 데이터가 저장되니까 즉시성이라는 부분에서도 아주 좋은 장점이 있고요. 뭐 조사 지역이다, 익명성 보장되는 것도 뭐 마찬가지고요. 물론 단점이라는 부분은 그 인터넷 리서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도 이미 다 극복해 놓은 상태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그 인터넷 설문지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시스템적으로 완벽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개발 비용이나 기간이 걸리고
또 프로그램 오류가 일어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응답자들의 인센티브 주는 문제, 대표성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인터넷 쓰고 있는 사람이 거의 뭐 전 인류 인구 통계학적으로 볼 때도 전 인구들이 다 쓰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표성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 리서치의 응답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 응답된 부분은 그게 좀 문제가 되고 뭐 보안의 문제는 역시 철저해야 되고요. 스패밍이라서 자꾸 대상자 선정에 오류가 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죠. 이런 장단점은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장점에 비해서 그 온라인 정성조사의 경우도 장점도 꽤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지금 같은 줌이 그 개발이 돼서 뭐 실시간 그 서로 볼 수 있는 줌 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이 예전에는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같은 경우 이런 몸짓 표정 반응을 관찰할 수 없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참석자 간에 서로 모여서 할 때는 그런 우리가 집단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킬 수 있고 활발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조금 이 온라인상에서의 회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살리기가 힘들다라는 것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참석자들의 PC 환경 또는 PC를 다루는 기술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용어에 친숙한 모더레이터가 또 필요하죠. 지금은 이미 다 친숙해 있는 상황이지만 그 다음에 참석자의 통제가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할 때만 해도 모더레이터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그 참석자 같은 경우는 제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뭐 더 발전된 기술 상황에서는 그런 통제도 개인한테 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조사 영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터넷 리서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사는 예전에 대면 그 설문조사를 할 때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영역이 더 이런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새로운 제품 개발, 그다음에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책정, 가격 탄력성. 이것도 이제 대면 설문으로 할 때는 조금 정확성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인터넷 리서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이해와 규모 측정, 그리고 예측하는 거, 수요 예측과 관련된 거. 뭐 웹사이트 평가는 당연히 훨씬 더 좋죠. 근데 요즘은 뭐 워낙 많은 회사들이 다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좀 예전보다 초창기보다는 조금 관심이 떨어져 있고요. 온라인 마케팅 캠페인 효과 측정은 뭐 가장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새로운 고객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로열티 측정하는 것 온라인 기업 및 브랜드 평가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마케팅 활동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마케팅 활동하거나 브랜드를 출시해 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적합한 조사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면으로 양적 조사를 할 때보다 오히려 더 정확한 그리고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조사의 영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응답자 군의 출현이다라는 것은 초창기만 해도 사실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훨씬 더 새로운 고객층이라는 게 많아졌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분야에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유튜버들도 있죠. 블로거들도 요즘 더 활성화되어 있죠. 커뮤니티가. 그리고 다양한 SNS 이용자들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가 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 그런 대상자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파악해내는 내용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지금은 풍부해지고 더 대상자들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조사가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온라인 기반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는 대상자라고 하면 기업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뭐 1인 사업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거, 뭐 이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각종 포털이나 메일에도 보면 광고가 엄청 쏟아지고 있잖아요. 배너 광고뿐만이 아니라 파복 광고, 그 이외에 아주 다양한 형태의 광고들이 사실은 많이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마케팅 활동에 대한 효과 이런 것도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뭐 온라인 프로모션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그죠? 지금은 이제 SNS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트위터다, 뭐 페이스북이다, 그 외에도 또 다양한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응답자군의 출현은 초창기보다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터넷 리서치가 온라인 리서치가 주 조사 방법으로 자리 잡는데 훨씬 더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의 모든 조사는 사실은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마도 인터넷 리서치가 가장 일반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시장 전망해 놓은 것들은 뭐 이미 의미가 없어졌고 지금은 훨씬 더 큰 비중으로 자리 잡은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온라인 리서치의 시장 기회라는 거 이것도 엄청난 기회가 늘어났죠. 그 온라인 리서치의 수요 증대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2010년도에 전체 조사 방법 중에 이미 30%를 넘어섰어요. 지금은 뭐 거의 뭐 8, 90% 이상으로 온라인 리서치 시장은 대중화됐다, 일반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죠. 양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빠른 속도의 소비자 정보를 파악해낼 수 있고 비용 절감도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요.
뭐 인터넷 사용 인구의 확대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인구가 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 시기에 인터넷 리서치가 막 활성화되고 있던 시기인데 뭐 메인스트림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어,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활성화를 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요인이 바로 표본의 대표성 문제였어요. 이게 항상 이제 그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기업의 담당자들이 이게 좀 표본이 너무 그 인터넷 사용자로 국한돼야 되고 패널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대표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엠브레인 같은 경우는 아예 전국의 인구 비례에 맞춰서 패널 구성도 거의 인구 구성비에 맞춰진 패널 구축이 거의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구축할 당시만 해도 한 30만 명 그 정도까지는 구축을 했었고 2010년도에는 이미 패널이 거의 7, 80만 명이 넘었고 지금은 아마 1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패널을 구축해 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회사에도 그런 패널 구축 노력들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많아지고 있었겠죠. 지금도 패널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마 엠브레인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패널 그 한 명을 데려오면 뭐 그런 보너스 포인트 같은 것도 더 주고 사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이미 신뢰성 문제는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탑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이제 그 마케팅 관련 뭐 임원들, 뭐 최고 경영자 이런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이 초창기에도 꽤 많이 작용됐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역시 다 불식이 됐고요. 기존 오프라인 조사와의 연계성 문제가 또 이제 조금 작용을 했죠. 근데 그것도 이미 다 해결돼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점점 그 방법론 측면과 노하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온라인 리서치 아마 건수로 보나 뭘로 보나 양적인 측면에서는 엠브레인이 가장 많은 조사 경험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도 아마 여러분들이 패널 가입을 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한국 리서치 패널도 가입되어 있고 엠브레인 패널도 가입되어 있고 한 조사회사 한 6, 7군데 정도는 패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날라오는 그 이메일 개수만 봐도 엠브레인은 하루에 막 여러 통이 날라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패널 가입해 있으니까 거의 본인들이 직접 다 경험해 본 사실들일 거예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통씩 날라오는 게 엠브레인이죠. 그만큼 이제 인터넷 리서치 건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날라옵니다. 뭐 하루에는 어떤 경우에는 6, 7건씩 이메일이 오고 못해도 하루에 한두 건 이상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이면 뭐 거의 수십 건의 인터넷 리서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인터넷 리서치가 지금은 많은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의 그 조사를 한번 비교해 본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 뭐 최근의 상황으로 보면 이제 오프라인 리서치는 점점 시장이 막 줄어들고 있고 거의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젠 절대적인 다수의 방법이 온라인 리서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으로 이제 온라인 정성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온라인 정량조사죠. 뭐 온라인 정량조사의 내용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정량조사의 내용과 크게 다른 건 없을 겁니다. 크게 뭐 큰 차이는 없고, 뭐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목이 좀 잠겨서 제가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획하는 단계는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조사 방법 선택하고 그 기업체 마케팅 담당자가 조사 업체를 선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조사 설계 미팅을 해서 설문지 작성하면 그 인터넷으로 설계된 설문지를 직접 그 담당자도 한번 쭉 조사를 실행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프리 테스트 단계에서. 그래서 이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고 나면 조사 메일을 발송해서 온라인 실사가 진행되게 되고, 검증이라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끔 시스템적으로 다 사실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검증하는 거는 일부 보통 뭐 100명을 조사했다 그러면 한 10명 정도를 검증하는 정도였는데, 온라인 리서치를 진행하게 되면 100% 검증을 다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 사람이 기본 패널 기본 조사에서 응답해 놓은 그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 사용해 본 제품들이 이미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할 때마다 또 스크리닝 질문으로 실제 보유하고 있는 뭐 구매해 본 경험, 보유하고 있는 그런 뭐 제품들을 표시하게 하면 그것이 다 자동으로 체크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응답한 사람의 그 패널의 응답 정보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게 되면 거기서 그 바로 어떤 응답자가 그런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응답했는지 확인이 바로 되고, 그걸 실사에 있는 검증 파트에서 바로 그 응답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를 해서 대개는 뭐 이러이러한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지금 본인이 직접 운전해 본 자동차는 보유하고 있는 차하고 다르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확인을 하죠. 그러면 거기서 그 응답자가 뭐 최근에, 아니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한 대 더 최근에 늘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운전한 차는 뭐 다른 사람의 차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인터넷 그 설문에 응답을 한 사람이 거짓 응답으로 그냥 그 설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답변을 했는지 다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온라인 리서치의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정확성이라는 것은 훨씬 더 오프라인으로 리서치를 진행한 경우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프로세스가 훨씬 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사 방법을 선택할 때 이 가이드라인으로 이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죠. 조사 방법을 선택하는데 정말
예전에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대면 조사로 하는 게 더 좋은 건지를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이 제품이 뭐냐에 따라서 사실은 20, 30대 젊은 층이냐 하면 인터넷을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5, 60대의 경우는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노년층도 6, 70대까지도 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초창기에만 해도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문제가 거의 없어졌죠. 그죠? 인터넷 비이용자. 그다음 또 오프라인으로 트래킹 조사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문제가 다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조사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인터넷 리서치를 진행하는 쪽으로 가는데, 워낙 뭐, 이런 인터넷 리서치 부분에서는 엠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월등하게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지금 실제도 뭐 현황도 그렇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문지 작성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그 일반적인 대면 설문지 작성할 때에 신경 썼던 부분이랑 인터넷 설문지를 작성하는 부분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인터넷 설문으로 만드는 경우가 대면으로 설문지를 만드는 경우보다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될 측면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이건 가이드라인이니까 이 정도 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조사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 리서치 중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이제 선거 관련된 여론조사. 뭐 지금도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 2, 3월 달에는 굉장히 그 2, 3, 4, 1, 2, 3월 달에만 해도 대통령 관련된 여론조사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또 6월 뭐 며칠 날 우리 지방선거 하죠? 6월 10일 날인가요? 그때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6월 1일 날 지방선거네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뭐 시장, 그다음에 도지사,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다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저도 계속 전화에 여론조사 전화조사 하는 전화가 꽤 오는데 이 전화조사의 특징은 뭐 우리 이미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죠? 샘플 프레임은 예전에는 유선 전화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무선 전화가 휴대폰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게 샘플 프레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응답자 측성도 역시 어, 유선 전화 비보유 가구 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거의 없죠, 유선 전화가. 저희 집엔 아직까지 있는데 없는 집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젠 거의 모든 전화조사를 휴대전화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일반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확률 표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해졌고, 뭐 면접 조사 대비 시간, 공간 제약이 굉장히 적은 부분. 근데 막 저녁 시간에도 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무응답 오류, 그다음에 면접원 오류, 전화조사를 하는 그 면접원마다의 차이가 날 수 있는 오류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되고, 또 응답자들의 오류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화조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전화조사의 특징까지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또 대면 수업을 통해서 나머지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제가 질문 사항에 대한 부분은 계속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는데 거의 질문들이 안 나와요.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그 수업 게시판에라도 좀 질문 사항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수고들 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